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결, 다양한 결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결석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결석을 하였을 때 학교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 서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서류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석에 대한 걱정거리, 제가 17년 차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결석에 대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석의 종류, 결석이면 결석이지 무슨 종류가 있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결석이 있는데요. 먼저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결석을 했는데 출석 인정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출석 인정 결석이 생겼느냐?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은 다음 상급 학년으로 진급이 안 되는데요.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결석이 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결석으로 인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먼저 천재지변입니다. 지진, 폭우, 해일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국가 재난 수준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집도 무너지고 도로도 끊기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30일, 한 달 동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도 없어졌는데 학교에 못 왔다고 유급까지 된다? 다음 학년을 진급을 못 한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법으로 정해 놓은 감염병에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등교 중지가 되는데, 그냥 감염병에 걸린 기간만 출석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에 출석 인정이 됩니다. 격리 기간을 포함해서 등교 중지가 됩니다. 독감 걸리면은 그 증상이 나을 때까지 보통 의사 소견서를 통해서 격리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교 중지가 되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확진 여부 확인할 때까지, 또는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는 등교 중지 기간으로 출석 인정이 되는데요. 자,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애가 열이 펄펄 끓고 있어. 결과 받았는데 음성이에요.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감염병이 의심되어서 진료를 보았고, 이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운동선수예요. 학생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연간 20일까지 공문에 의거한 대회 출전, 훈련 등등으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무한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가족 친지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대상별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안내드린 결석계에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바로 요건데요. 학생 입장에서 이모, 삼촌, 큰이모 등등 부모의 형제, 자매 및 배우자 같은 경우에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달라진 점이에요.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출석 인정 결석 받는 게 바로 요 교외 체험학습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정리해 드리자면, 교외 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고 하는 체험학습을 말합니다. 이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계획을 해서 떠나는 체험학습인데요. 자, 이 교외 체험학습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나 친족 성인의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롯데월드 놀러 간다? 이거 미인정 결석입니다. 교회 체험학습 쓸 수 없어요. 자, 이 기간은 연속 10일 이내이고, 총 교회 체험학습 쓸 수 있는 날짜는 수업 일수의 10% 이내. 올해 우리 학교는 수업 일수가 192일인데요. 여기에 10%인 19.2일 이내인 19일까지 교회 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속 10일은 주말이나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제외하고 순수 학교 영업 수업일입니다. 그래서 요 달력 같은 경우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아주 긴 기간 교회 체험학습 활용해서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정말 부럽죠? 교회 체험학습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은 체험학습 신청일 3일 전까지입니다.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다녀오신 후에 사후 보고서를 역시 담임 선생님께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은 요 신청서, 보고서가 있는데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다녀오신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학습 계획, 학습 내용 여기 한 줄 꼴랑 쓰면 될까요? 솔직히 됩니다.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이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자녀와 함께 이 학습 계획 조금 꼼꼼하게 세워주시고, 학습 내용도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체험한 것들 학생과 함께 정리한다면 더 유익한 교회 체험 학습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치원 때 이거 한번 써봤는데 사실 막상 쓰려니까 귀찮긴 하더라고요. 또 고학년 학생들이 종종 요 출석 인정 결석 받는 사유가 요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것은 월 1회 결석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출석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석 인정이 되는 결석 이외에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진짜 찐 결석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바로 요 아마 병결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감염병 이외에 아파서 결석하는 모든 결석을 병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타 결석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장이 미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부모, 가족 봉양, 가사, 간병 등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미리 인정을 해주고 그 후에 기타 결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결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석 인정이 되는 결석,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결석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자, 용어상 또 약간 특별한 결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인정 결석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에요. 이 미인정 결석은 예전에는 무단 결석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용어를 미인정 결석으로 바꿨습니다. 미인정 결석의 사례들 몇 개 보면은 이런 학폭법에 의해서 출석 정지된 경우, 이거는 가해자 처분을 받은 거예요. 다음 교권 보호와 관련돼서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경우 출석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징계로 인한 출석 정지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데, 이 외에 가끔씩 태만, 출석 거부, 고의적으로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이 돼요. 이 미인정 결석이 길어지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나이스에 미인정 결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미인정 결석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이 의뢰 여부까지 체크를 하고 주민센터와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미인정 결석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미인정된 해외 유학, 부모님이 해외에 뭐 근무하시는 게 아닌데 단순히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 간다든지 하는 걸 미인정 해외 유학으로 치는데, 이럴 때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되게 되고, 인가받지 못한 학교, 미인가, 미등록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역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친구들은 아마 쭉 미인정 결석이 이어지다가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고 이제 정원 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한 8건에서 10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석하면 땡이지 뭐 내야 되는 게 있냐고? 네,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아까 교회 체험학습 갈 때는 사전에 신청서와 보고서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결석을 하면은 이런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석 사유서라고도 하는데 담임 선생님 확인 후에 출결 상황 기록, 그다음에 이 결석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작성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여기 해당 기간 쓰면 되고, 결석의 종류, 해당하는 결석이 출석 인정이 되는 결석이냐, 질병 결석이냐, 미인정 결석이냐, 어떤 종류인지 체크를 하시고 결석에 해당하는 사유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경조사회 같은 경우에 여기 체크를 하시고 관련 증빙 자료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2일 이내 질병 결석할 때는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실 게 없습니다. 학부모 의견하고 여기에 그냥 아팠음 쓰셔도 됩니다. 약봉투 많이 첨부해 주시는데요. 2일 이내 결석 때 뭐 처방전이나 약봉투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 결석이 이어졌을 때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에 싸게 먹히는 걸로 떼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결석 사유서는 5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사실 해당되는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나이스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요 결석계 없이 그냥 결석되는 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석계 안 내시면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빨리 내달라고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결석 많이 하게 되면은 생활기록부에 남을까요?
어떻게 남을까요? 이렇게 남습니다. 요런 칸이 있어요. 수업일수 뭐 올해는 우리 학교 192일이니까 여기 192가 써질 테고 여기에 숫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질병을 아파서 1, 미인정 결석 5 이런 곤란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특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됐는지 예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에 나온 표인데요. 자, 요 특기 사항에는 결석 일수가 장기 결석인 경우에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질병 2일, 하루짜리 조퇴 이런 거는 특기사항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 3학년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인정 결석이 27일이나 돼요.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인데 이렇게 장기 결석, 미인정 결석 같은 경우에 특기사항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 역시 날짜가 길어지면은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는데요. 특기사항에 특별한 두 글자 있는데 바로 요 개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두 출석을 했을 때 개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에 이런 상장까지 주어가면서 개근상 수여를 했었고 상품도 줬어요. 자, 지금 개근상 상장 나갈까요? 없습니다. 상품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여기 두 글자만 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출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요 생활기록부는 초등으로 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끝까지 내 인생의 꼬리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기록부 초등학교에 보관으로 끝이에요. 그것도 뭐 종이 뽑아가지고 어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스에 기록될 뿐입니다. 또 출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의 교무부장님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요 책자들 보면서 성심성의껏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학적 업무 도움 자료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구글에 치시면은 바로 누구든지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류이고요. 저도 몰랐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시면 다양한 질의응답 통해서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별거 없긴 했지만 출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부득이하게 생기는 결석 사유에 대해서 결석해 제출 잘 해주시고 교회 체험학습 다녀오시면 다녀오시기 전에 신청서, 다녀오신 후에 보고서, 이거는 법정 서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녀분들 학교 생활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년신사 역귀기 채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